3세대 같은 경우는 붙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더테크의 제이입니다. 드디어 아이패드 프로 3세대가 12월 7일 금요일 한국 출시될 예정입니다. 한 달 정도 제가 먼저 사용해 보고 난 후에 느낀 점과 사용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아이패드 프로는 2세대 아이패드 프로와 달리 상하의 베젤이 줄어들어서 모든 베젤이 균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젤이 모두 균일해져서 화면 몰입감이 증가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게 좋은 일인 건지는 한번 찬찬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디자인 때문에 불편한 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전원 버튼과 음량 버튼 찾는 것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화면을 꺼주려면 이 전원 버튼을 찾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들고 사용할 때 전원 버튼이 어디에 있는지를 꼭 만져가면서 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음량 버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안쪽에서 제어 센터를 내려서 음량 조절도 가능하지만 급하게 화면을 건드리지 않고 물리 버튼으로 누르고 싶을 때는 이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으로 가셔서 손쉬운 사용에 가면 이 어시스티브 터치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예전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 모두 있던 기능인데요. 아이패드 프로 3세대에서는 이 기능을 활성화해 주시면 좀 더 편리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시스티브 터치 같은 경우는 단일 탭, 이중 탭, 길게 누르기 같은 3개의 항목으로 설정이 가능한데요. 단일 탭은 기본적으로 메뉴 열기가 되어 있고 이중 탭과 길게 누르기는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길게 누르기 버튼을 잠금 화면으로 해둔 상태인데요. 즉 아이패드 프로를 사용하면서 어느 각도에서든지 화면 구분 없이 사용하다가 화면을 잠그고 싶으면 이 어시스티브 터치 버튼을 길게 눌러주면 화면이 잠기게 됩니다. 굳이 전원 버튼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화면을 터치해서 열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 어시스티브 터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면에 계속 불투명 상태로 떠 있게 되는데요. 이 버튼을 사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어떤 앱을 사용하든지 간에 항상 떠 있다는 점이죠. 그럴 때는 이 어시스티브 터치를 꺼주기 위해서 설정에 들어가서 일반의 손쉬운 사용에 들어가고 다시 어시스티브 터치에 들어가서 이 기능을 해제해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도 해소가 가능한데요. 설정에서 검색을 하실 때 어시스티브 터치에 손쉬운 사용 단축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이 어시스티브 터치 버튼을 3중 클릭을 했을 때 할 수 있는 기능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시스티브 터치를 활성화하고 비활성화하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이 버튼을 사용하고 싶지 않을 때는 이렇게 3번 클릭을 해주셔서 해제를 해주시고 다시 사용하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설정으로 와주셔서 활성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게임이나 영상을 주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을 몰입하기 위해서 3중 버튼을 이용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불편함은 항상 충전 단자 찾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예전 아이패드 프로 2세대를 사용할 때만 해도 이렇게 둥근 홈 버튼이 있는 부분이 충전 단자이기 때문에 찾기가 훨씬 더 편했다면 이번 3세대 같은 경우는 꼭 충전 단자가 어디 있는지 손으로 만져보고 나서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아이패드 프로 3세대의 11인치형은 다른 기기들과 달리 화면의 비율이 달라졌기 때문에 앱 대응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나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 배틀그라운드를 통해 예를 들었었는데요. 현재 배틀그라운드는 업데이트를 통해서 화면의 레이아웃이 모두 반영은 되어 있지만 양옆의 렛터박스는 여전히 광활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배틀그라운드 문제뿐만이 아닌데요. 제가 주로 하는 게임인 베인글로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옆에 렛터박스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앱 개발자 분들께서 대응을 해주시겠지만 그때까지 이 기기를 꽉 채우는 화면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하지만 화면 비율이 바뀜으로써 편리해진 점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어플을 실행을 하다가 저 같은 경우는 사파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 예전 아이패드 프로 2세대에서는 네이버를 사용할 때 네이버의 검색어를 클릭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옆에 있는 마이크 버튼이 클릭이 됐었거든요. 아무래도 화면이 좁다 보니 이 네이버 로고와 마이크 사이의 공간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같은 경우는 네이버와 마이크 사이에 공간이 있어서 제가 다른 작업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네이버 검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화면 비율이 달라져서 이렇게 유튜브 화면을 볼 때도
이전에 있던 2세대보다는 이 3세대에서 조금 더 큰 화면으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3세대가 되면서 불편해진 점 세 번째는 키보드 타이핑입니다. 이 애플 펜슬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애플 펜슬을 거치한 상태에서 떨어질 것처럼 불안한 상태가 되기 때문이죠. 물론 애플 펜슬을 거치하지 않고 이렇게 옆에 둔 상태에서 타이핑을 세로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애플 펜슬이 이렇게 떨어져서 굴러다닐 것만 같은 불안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애플 펜슬을 부착한 상태로 타이핑을 하려면 이렇게 가로로 든 상태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2세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키보드 버튼을 꾹 누르게 되면 분리 버튼이 생겨서 양쪽에서 타이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굳이 안쪽으로까지 손가락을 뻗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예전 2세대와 달리 키보드를 분리해서 사용하는 기능이 빠졌습니다. 하드웨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인데 왜 애플이 이 기능을 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로로 들고 타이핑을 할 때는 엄지손가락이 어색한 모습으로 타이핑을 쳐야만 합니다. 2세대에 있던 키보드 분리 버튼은 빠져서 아쉽지만 3세대에 오면서 탭키라든지 캡슬락 또는 언어 변경을 하는 버튼이 있는 부분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이 스마트 키보드 커버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가격적인 부분이나 이렇게 거치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사용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첫 번째로 본체와 키보드 부분이 자석으로 단단하게 고정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화면 스마트 온오프 기능은 있어서 키보드를 닫게 되면 화면은 꺼지게 되지만 뭔가 자석으로 단단히 고정되는 부분은 약했습니다. 기기와 키보드 간의 자성이 아주 약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붙였을 때 화면을 꺼주면서 붙는 느낌은 있지만 이렇게 기기와 키보드 부분은 쉽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2세대의 경우에는 이렇게 자성이 있어서 딱 달라붙는 느낌이 저는 좋았는데요. 3세대의 경우에는 그렇게 딱 달라붙는 느낌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게 조금 불편했고, 두 번째 불편한 점은 타이핑을 하면서 이 필기를 할 부분이 생길 때 이렇게 필기를 하게 되면 화면이 심하게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키보드에 거치한 상태에서 상단 부분에 필기나 터치를 할 때는 이렇게 상단 부분을 잡고 해당 부분을 건드려 주셔야 조금은 원활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역시 페이스 아이디입니다. 예전에 아이폰 8과 아이폰 10을 비교하면서 많은 분들이 거론하셨는데요. 터치 아이디가 편하냐, 페이스 아이디가 편하냐 이런 부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패드에서도 역시 그 부분이 부각됩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들어 올리게 되면 바로 화면이 켜져서 페이스 아이디가 인식이 되고 한 손으로 위로 올리는 동작만 하면 되는데요. 이 패드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그냥 들어서 이렇게 손만 갖다 대면 열렸던 반면 뭔가 들어 올리고 화면을 터치하고 인식한 다음에 다시 쓸어 올리는 이 과정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생각보다 이전 세대를 사용하다가 넘어왔을 때는 가장 많이 느끼는 불편한 점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아이패드의 페이스 아이디가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에 거치해서 사용할 때 가장 편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바로 거치한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얼굴이 인식되면 잠금이 해제되는 그렇게 편리한 기능일 거라 생각한 거죠. 하지만 사용하는 환경에서 얼굴이 너무 멀면 인식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예전에 터치 아이디가 조금 더 사용하기 편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이렇게 손가락만 가져다 대면 잠금 해제가 되는 터치 아이디가 말이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 아이패드 프로 3세대의 경우에는 성능적으로도 많은 발전이 있고 USB-C 타입 탑재로 많은 확장성에 대해서도 발전이 있지만 모든 부분에서 2세대보다 더 편해지고 좋아졌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아이폰 10이 처음 나왔을 때 느꼈던 불편함이 이 아이패드 프로 3세대에서도 느껴집니다. 제가 아이패드 프로 3세대의 아쉬운 점 5가지 정도를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는 아이패드 프로를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능 굉장히 좋아졌고 다양한 앱들 많이 사용할 수 있고 USB-C 타입으로 바뀌어서 제가 드론이나 카메라로 찍은 것들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가져올 수도 있고요. 하지만 아이패드 프로 3세대에서도 여전히 불편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만든 영상인 만큼 이 영상을 보시고 아이패드 프로의 구매에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